봅시다. 5페이지. 자, 이번에는 어디를 봐야 돼요? 자, 분할이죠. 분할이 뭐예요? 나눌 분자죠. 그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줄 한번 딱 놓고요. 자, 합병은 뭐예요?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논점이 뭔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산하는 게 뭐예요? 합병이죠. 그러면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끝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정량 X라고 딱 써놔요. 정량 X. 그러면 정량과 관련돼서 우리 27회 때 출제되죠. 그러면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정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요? X. 27회 때 2.5점짜리고요. 자, 지목 변경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 그러면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이렇게 해서 대가 뭐로 바뀌어요? 주차장.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자, 거기에다 행간편 닦잖아요. 지적 공부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놔두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무슨 변경이죠? 지목 변경.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끝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렇죠. 정량 X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축적 변경이란 그러면 무슨 도예요? 지적도예. 행간편 딱 쳐놓고요. 지적도예. 자,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도면은 몇 종류가 되죠? 두 종류가 되죠. 그러면 축적 변경 밑에다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이 지적도 자리에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네. 도면 이러면 X가 되죠. 도면은 무슨 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임야도. 그러면 도면에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줄 한번 닦아놓고요.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축척 변경 이원회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가는 거. 무슨 변경? 축척 변경. 말한다 그 옆에다가 봐봐요. 전주행 우리가 했는데도 봐봐요. 얼마나 열의가 없으면 봐봐요. 자, 이거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 그 옆에다 임야도의 법정 축척 2가지.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축척과 관련돼서 2가지. 그러면 요 밑에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를 써보고, 임야도의 뭐예요? 법정 축척 2가지를 한번 써봐요. 못 쓴다라는 것은 전체에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못한다라는 것은 공부를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지난주에도 했듯이 봐봐요. 자, 500분의 1. 그 다음에 몇 분의 1? 600분의 1. 그럼 분모 2배 얼마예요?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얼마예요? 1000분의 1. 그러면 여기 이제 건너뛰어야죠. 3000분의 1가 뭐예요? 6000분의 1. 자, 이렇게 딱 자기가 못 썼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2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절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실하지.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는 머릿속에 절실하다면 외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6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 그러면 임야도는 몇 분의 1이 있어요? 3000분의 1가 뭐예요? 6000분의 1. 그러면 법정 축척은 몇 가지? 2가지.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라는 거야. 지금 보면 자기가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척과 지적도의 법정 축척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2가지예요. 붙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봐봐요. 이거거든요. 이거. 다음중 축척을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도의 법정 축척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작년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는 맹목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500분의 1, 600분의 1, 분모 2배.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선생님, 저는 집에 가서 외울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외워요? 여기서 외우면 되지. 하여튼 공부 못한 사람이 꼭 집에 가서 공부한대요. 자, 그러면 임야도의 축척은 몇 개? 2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1000분의 1. 어디가 대축척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럼 봐봐요. 축적 변경이란 지적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뒤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정도는 뭐에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다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사이다? 토지 이동, 합병도 토지 이동, 등록 전환도 토지 이동, 분할 토지 이동, 합병 토지 이동, 지목 변경 토지 이동, 축적 변경 토지이동. 근데 어떤 강사들은 이렇게 차차 따세요 그래. 신등, 분할, 지축 이렇게 외우라고 그런다. 뭘 외워요? 외울 게 뭐 있다고. 요거 그러면 요 6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거거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장인 가면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 자 봐봐요. 자 분할을 봤다.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뭐예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의 특징은 청량해야 하네. 안 한다라는 거죠.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거.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이 나오네. 자, 이제 기름을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활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몇 필지? 한 필지, 여기에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 이제.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줄 쳐놓고.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및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이 제예요. 포함을 제로 살짝 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 정도는 외워야지. 지적 정량이란. 자, 여기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해야 제예요.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다. 자, 11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확정에다 형광펜 다 적어놓고. 그러면 확정 그러면 뭐가 떠올라? 도시개발사업. 그럼 첫 줄에 도시개발사업 등 줄 쳐놔야죠.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 그러면 무슨 개발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하면 지적확정 정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재조사 정량이 나와 있죠. 지적재조사 정량. 자, 지적재조사 청량 가로 열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최근에 도입된 거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재조사 청량이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인지해 둘 게 있어요. 첫 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줄 한번 닦아놔요. 이걸 뭐라고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읽어봐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재조사 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청량을 말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뭐예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지적확정 청량 옆에서 위에다 올라가서 또 여기에다 개념 하나 잡을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 두 개가 있죠. 누가 있어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것은 거기에다 뭐예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렇게 이제 위에다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겠네. 누가 있대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뭐라 그래?
지적 역량 수행자입니다. 저한테 와서 질문하네. 지적 역량 수행자가 뭐예요? 얘네들을 지적 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역량 수행자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두 개는 기본은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많아요. 학문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자, 어쩌고제 여기 봐봐요. 이거죠. 거의야, 거의. 거의 이제 중간고사를 못 봤나 봐요. 못 봐서 인천에요. 야단을 쳤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열받아서 담배가게 가서 담배 사놓는 동안 거의 자살했죠. 몸에 달고 자살을 했죠. 자살을 했어요. 요즘은 야단도 못 쳐요. 야단도 못 쳐. 야단도 못 쳐요. 야단을 못 친다고. 야단을. 자, 그저 이제 여기 봐봐요. 30세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여자가 뭐예요? 자, 여자가 공무원 준비를 했나 봐요. 10년 동안. 그래서 몸에다 기름 뿌리고 기름 뿌리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죠. 말리는 엄마까지 죽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빠까지 말렸는데 아빠는 하상을 당했고요. 얼마나 공부가 스트레스면 그럴까요? 스트레스면.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천성이 귀찮은 사람들이야. 귀찮은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적 역량 수행자 뭐예요? 지적 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부지런히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맹목적으로 외워놔야 돼. 맹목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 지적 역량 수행자에서 이제 첫 번째 봐봐요.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 역량 그러면 지적 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역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야.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역량 수행자한테.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지적 역량은 지적성한층이 의뢰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는데? 지적 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지적 역량 수행자에 대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지적 역량 수행자를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지적성한층을 선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선생. 자, 선생이 돈 많아요? 학생이 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많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써봐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청량은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하나 찾아냈네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학생이 숙제검사해야 돼? 선생이 숙제검사해야죠. 선생이.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검사 청량. 뭐예요? 제외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이거는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학생은 돈이 없어요. 학생이 숙제 검사를 안 하거든. 그러면 우리 28회 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까먹지 않도록 뭐예요? 바탕을 깔아놓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우리 28회 때 잡아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소?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놔야 오래오래 까먹지 않고 오래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는 학생이야. 학생이 뭐가 돈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청량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청량 의뢰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학생이 숙제 검사예요? 선생이 숙제 검사예요? 학생이 아니죠. 선생이죠. 그러니까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이번에 다루는 모의고사 수군대 출제된 거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면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 읽어봐요.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는 생각만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외울 게 요거네.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이제 외워놨으면 이제 봐봐요. 지적성한층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지적성한층이 의뢰해봐. 그러면 업무도 해야지. 뭐예요? 측량도 해야지. 얼마나 바쁘겠어. 그럼 의뢰 대상은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지적 재조사 청량과 뭐예요? 감사 청량.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게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3번에 가서 지적 기준. 기준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지적 기준. 기준은 그러면 기준.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봐봐요. 자,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이 포인트가 되는 거네.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죠? 기초청량이 되네. 기초청량. 기준이 되니까 기초청량이지. 그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몇 개냐?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맹목적으로 외워놔야 돼.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기준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지적삼각점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야 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그러면 지적삼각점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맹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도면이네.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해봐요. 도면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무슨 점이죠? 지적삼각점. 거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지적삼각점 끝에 도면의 표기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무슨 점이다?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있으면 지적도관점. 선생님 왜 그래요? 국가가 그렇게 제도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거는 맹목적으로 외워야 되겠네. 지금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기억 이렇게 나온 거. 1번. 자, 기억은 지적삼각 보조점의 이치를 표시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점이야?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이 세 개를 뭐라고 그래? 지적기준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적기준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이제 10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3번, 네모 3번을 한번 보죠. 네모 3번. 지적제도와 무슨 배경? 등기제도의 비교. 그러면 바로 옆에, 박스 바로 옆에 7페이지로 가봐요. 박스 바로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러면 박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자, 이제 다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박스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7페이지. 자, 거기 바로 옆에다 써요. 박스 바로 옆에다가.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제 갈고 닦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읽어봐요. 이제 말을 못해요. 눈치만 살펴요. 제죠. 사실관계잖아. 사실관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더 사실관계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용어가 정리가 확실히 안 된 거야.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야지.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등기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주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칭 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장. 이거는 등기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하나되어 있다. 자꾸 머릿속에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문제가 대장이라고 읽으면 공부가 뭐야? 잘못된 거야. 대장은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가 주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한 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대장이 369예요. 자, 토지 등기부가 369야. 자, 지금 뭐예요? 토지 대장도 369. 토지 등기부도 얼마요? 369. 어느 날 369가 370으로 지번을 변경을 가져와서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되네. 그러면 어디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알려주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등기소에 알려준다. 유식한 말로.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촉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의 변동. 원인이. 그러니까 이 촉이 뭐냐? 알릴촉, 알릴탁이 돼. 알릴촉, 알릴탁이 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줘. 알려주면 지적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370으로 바꿔주는 관계.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이제 등기 촉탁 읽어봐요. 등기 촉탁 뭐예요? 사실관계의 변동. 이렇게 해야 이제 문제가 제대로 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A야. 근데 토지 등기부도 A고, 토지 대장도 A야. 그러면 어느 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토지를 B한테 팔았어. 그러면 그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부. 그래서 읽어봐요. 선대장 뭐가 돼요? 선등기 후대장이 돼. 후대장이 되죠. 그러면 자 등기부. 지금 하면 등기소 등기원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어떻게 지적공무원이 이렇게 빌어서 일치시켜주거든. 일치시켜주거든.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세상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바로 등기필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필 통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그러면 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돼. 그러면 지적은 몇 문제 출제돼? 12문제. 등기는 12문제. 지금 문항수가 몇 문제 출제된지도 모르고 그렇죠. 문항수가 가슴이 터져요. 아마 지금 본인이 뭐예요? 여기 강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속이 터질지 안 터질지 한번 봐봐요. 자, 지적 몇 문제? 12. 등기 12. 합치니까 24문제. 그렇죠. 24문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공시법령 법령이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 자, 그러면 제도가 그러면 이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도가 뭐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제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에서. 왜냐하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거든. 이게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으면 자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등기필 통지 대상이다. OX. X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등기는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가압류는 어때요? 가압류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백구조로 가볼까? 백구조가 뭐예요? 착오죠. 착오는 무슨 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는 어때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압류는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럼 봐봐요. 누구나 해줘야 된다. 누구나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뭐 써먹고 못 써먹는 거는 본인의 이제 능력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해 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요것만 착 설명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문제를 안 풀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백날 설명하고 자기는 애우고 있어요. 애우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문제풀이에서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깨져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 이제 자 요거 나왔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등기 족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등기필 통지는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A 토지에다가 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이거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에 변경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앵무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해요, 암기 부지런히, 생각도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2 하나 돼 있다. 그러면 거기 6페이지로 다시 가봐요. 6페이지 가니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그럼 네 번째 칸을 읽어볼래요? 네 번째 칸은 기능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식 사실관계 중시.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사실관계 중시 가로 열고 하나 써놔요. 하나 써놓고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객체 중심. 자, 등기정도는 거기 무슨 관계라고 써놨어요? 권리관계 중시. 행강편 써놓고 6페이지 가서.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주체 중심이야.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형님들을 봐봐요. 자, 앵무새는 요런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외웠어요. 근데 문제가 변형이 돼. 자, 지적제도는 객체 중심이고 등기제도는 주체 중심이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객체. 객체가 뭔데? 토지. 토지가 뭔데? 토지의 표시가다. 토지의 표시가 뭔데?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사실이 뭔데?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봐, 등기부는 그러면 뭐예요? 소유자잖아,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죠. 소유자라는 것은 주체잖아, 주체. 그래서 우리 지적제도는 객체들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고, 등기는 주체가 뭔데? 소유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뭐 아무리 백날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변형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자,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제 뭐 배웠어요? 공법법률이 몇 개? 6개. 그래서 지금 6개라고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개. 자, 여기 와서 6개 써봐요. 몇 사람 되지도 않아. 속된 말로. 자,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끼껏 와서 6개 써봐라. 그러면 한 절반이 쓸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맨날 뭐예요? 요거 해요. 탓만 해. 공법이 안 되니까 공법 선생 탓. 세상이 다 뒤져봐요. 본인 탓이지, 그죠? 본인 탓이지. 맨날 뭐예요? 맨날 탓. 그쵸, 탓. 자, 그러면 공법 첫 번째 불러봐요. 국계법, 요거, 도계법, 요거는 도정법, 이거는 주택법, 요거는 건축법, 요거는 농지법, 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공법이 몇 종류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공법을 탓할 수 있고 공시법령을 탓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아마 절반이 와서 쓰라 그러면 뭐예요? 절반밖에 못 쓸 거야. 솔직한 말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탓하지 말고 뭐예요? 부지런히 숙지하라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국회법이 몇 문제 출제돼요? 그렇죠. 30% 정도가 출제돼. 30%. 그러면 여기 농지법이 몇 문제가 출제돼? 12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면 12문제하고 2문제 합하니까 몇 문제야? 12문제. 14문제잖아. 그러면 40점은 몇 점인데? 16문제 받자에 4점이죠. 40점이죠. 그럼 국회법과 농지법만 정확하게 하도 나머지 까락은 맨 안 해.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볼까요? 도계법 3번으로 몰박. 도정법 4번으로 몰박, 주택법 4번으로 몰박, 건축법 4번으로 몰박. 그래도 뭐예요? 55점에서 60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의형복이 됩니까? 그렇죠? 국계법하고 농지법,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도계법 내용인지, 도정법 내용인지 그건 알아야지. 주택법 내용인지, 건축법 내용인지는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법은 뭐예요? 안 해도 6개, 해도 6개. 그죠? 6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법은 안 해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6개야. 그러면 공부 많이 하면 끼끗해야 이제 10개 넘긴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봐봐요. 지적하고 등기 몇 문제예요? 24문제. 그럼 세법 어차피 6문제에서 30문제. 그죠? 등기는 뭐예요? 좀 틀린. 등기법은 뭐예요? 한 8개 목표로 하면 돼요. 8개. 자, 지적은 몇 개? 11개. 그래, 세법은 6개. 그러니까 합쳐봐요. 몇 개예요? 25개. 이게 딱 정상 점수야. 공부를 수업만 꾸준히 들어온 사람 복습 좀 하고. 그래서 자기 밥벌이 해놓는 거야. 몇 점? 62.5. 딱 기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딱 요거야. 견적이 나오면 62.5. 자, 공법은 뭐예요? 42.5 나오는 게 딱 견적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죽도록 해야 돼요.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 80점. 지금 여기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요. 여기 봐봐요. 자, 자기가 반성 한번 해봐요. 벌칙 외웠어?
벌칙이 몇 문제 나온지 아세요? 8문제가 출제돼. 8문제가. 지금 벌칙이 8문제 출제되는데 지금 애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겠냐 이거지.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사람들은 꼭 봐봐요. 시험은 1차밖에 있는 걸 생각 안 해. 민법 학교론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2차 뭐예요? 공시법령을 미리 해놓고 남는 시간에 민법 할 수 있잖아. 남는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민법 학교론만 하루 종일 죽도록 하고 난중에 뭐예요? 죽도록 하고 난중에 2차를 하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법을 미리 해놔. 그러면 남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민법 학교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니까 봐봐요. 우리나라 지적제도 한번 시험에 거진 출제는 안 되지만 봐봐요. 1번 읽어봐요. 자,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봐요. 무슨 제도?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무슨 지적? 법지적. 왜 법지적이에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배우잖아. 그러니까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감각을 그렇게 이제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이번에 무슨 지적이에요? 도의 지적. 도의 지적 왜? 우리 지적도 임야도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수치 지적은 채택하고 있어 없어? 있어. 왜? 수치 지적부가 뭐로 바뀌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3번에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4번은 뭐예요? 적극적 지적. 왜? 지적은 주체니까 국가죠. 국가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 근데 이거 지적제도는 애울 필요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감각적으로 뭐예요? 법이니까 법지적이야. 도의 지적, 수치 지적. 그러면 3번에 뭐예요? 3번에 뭐가 있어요? 2차원. 2차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면적이라는 개념에서 파생이 되거든. 지적의 주체는 뭐다?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럼 지적소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사실 용어에서 모든 게 파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그냥 애우는 뭐 이제 시험 안 나오는데 눈 감고 해요. 우리나라 지적제도. 법지적. 도의 지적. 짜증이 온다고. 아, 뭐래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지적이네. 자, 도면이니까 도의 지적. 경계점 좌표니까 좌표 지적. 수치 지역이 곧 좌표 지적이거든. 면적이라,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몇 차원 지적? 2차원. 우리나라는 주체가 국가네. 적극적 지적. 애울 것도 없어요, 그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데 가서, 나오지도 않는 데 가서 애우니까 뭐예요? 맨날 떨어지는 점수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뭐 끝났어요? 영어가 끝났죠. 영어. 우리 지적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그러면 영어만 정확하게 인지되면 우리 지적 몇 문제 출제돼요? 6문제. 12문제 중에 6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용어만 잡아놔도. 용어만. 그러니까 과목당 용어만 정확하게 인지돼도 50점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어만 잡아도.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해서 강론 파트에 들어가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 가서 한번 봐봐요. 자, 제2장 무슨 등록이라고 써놨어? 토지의 등록. 봐봐요. 어떤 사람은 왜 나왔는지 근거를 찾아본다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근거는 우리 1교시에서 지금까지 전까지 읽어봐요. 뭐를 배웠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등록. 그렇죠.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여기에다 고춧가루 하나 뿌려볼까요? 양념 하나 넣어보죠.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구나. 그러면 토지의 등록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느냐? 그러면 토지의 등록 옆에다가 하나 써봐요. 자, 토지의 등록. 그러면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읽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서 딱 써놔서 토지 등록 옆에 제목 옆에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이게 이제 대로야, 대로. 대로를 딱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제 활용해 먹어야죠. 표시는 사실이니까 무슨 촉탁?
이제 연결이 되네. 등기 적탁. 그러면 이렇게 꺼놓으니까 뭐 토지의 표시. 뭐가 파생이 돼요? 토지이동이네. 이제 써먹어야죠, 개념을.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써먹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죠.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써먹어. 여기까지 이제 적어놨으니까 써먹어봐요. 작년에 2.5점짜리. 자,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OX, X.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 관청. 이렇게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영어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영어를 이제 버무려 먹는 거야. 요리를 해 먹는 거야. 작년에 2.5점짜리거든. 다음 중 지번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어때? X. 누가 결정해? 지적소 관청이.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그러면 만약에 영어를 맹목적으로 해오는 사람은 이제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어떤 사람은 써먹거든. 이제 문제집에 가서 이제 봐봐요. 시험장 가면 지번이라고 안 읽거든. 읽어봐요. 지번을 보는 순간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 관청이. 그러면 X다 오다. X. X가 되죠.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 관청이 결정.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자, 요런 거 이제 암시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각적으로 익혀놓을까.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누가? 지적소 관청. 지적소 관청 그러면 아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 되죠. 대도시시장은 제외. 그렇죠.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소 관청은 뭐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잖아.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예요? 지적소 관청. 그러면 지적소 관청의 의미는 뭐냐? 알아서 해준다. 뭐예요? 직권. 그래서 얘가 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직권은 그러면 지적소 관청이 뭐예요? 직권을 했으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 이제 뭐다 새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직권 정리는 누구? 통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통지 대상.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먼저 읽어봐요. 모든 토지는 뭐예요? 두 자를 건치면 뭐라 그래? 영토라고 그러죠. 모든 토지를 그랬더니 국토 그러지 말고 영토라고 그러봐요.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 자, 그럼 봐봐요. 영토. 자,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이 등 비죠. 벌써 감각적인 자문사를 한번 봐봐요. 지적소 관청이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읽어봐요. 시도지사 자체만 나오면 틀려. 시도지사는 가계발가가 아니거든. 근데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저게 369야. 제가 이제 하도 잘 안 풀려서 점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한번 된다고 그럽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서동 369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래? 주소가 재수없구만. 집안 좀 바꿔. 그러네, 집안. 뭘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굿이 아니요. 그랬더니 뭐예요? 999번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사람이잖아, 사람. 백넘버잖아, 99. 누구예요? 야구, 유현진, 백남바네, 백남바가 99번이야. 그래서 99번. 엊그제 이틀 전에 완봉성을 했죠. 완봉성.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야구선수 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봐봐요. 점쟁이 말 듣고 제가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면 제일 편리한 방법은 뭐예요? 지적소 관청한테 가서 99 바꿔주세요. 바꿔줘? 그러면 돈봉투 넣으면 어때요?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바꿔줄 수 있죠. 돈봉투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을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강화. 그러니까 봐봐요. 지적소 관청 2단계가 누구죠?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어때? 그때는 지번 변경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벌써 공부된 사람은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 관청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제 이제 새끼리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새끼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봐봐요. 그러면 저 한번 봅시다.
자,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있어. 양어장은 해상에 틀려맞아. 틀려. 해상이 아니라 육상. 해상은 영토가 아니거든. 영해가 되거든.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되죠. 이제 새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죠. 자, 이 관계에서 이 대로는 잡아놔야 돼. 활용을 해먹는 것은 이제 이해고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가로 1번 가봐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형광펜 쳐놓고요. 자,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 형광펜 딱 꺼놓고. 다만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로? 직권으로. 직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 통지라고 딱 써놔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들어보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가 돼? 직권 정리. 그러면 오른쪽 3번을 가봐요. 오른쪽 페이지 3번. 그럼 직권의 조사 등록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별표가 하나가 되네. 자, 우리 지난주에였으니까 다시 한번 재부팅 해보죠. 자, 뭐야? 계획 형광펜 딱 하나요. 계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 계획을 잡았으면 뭐 하죠?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부. 그러면 조사부는 결의서. 자, 결의서죠. 무슨 정리한다? 지적 정리.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틀을 잡아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읽어봐요. 계획,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원이 호시탐탐 뭐를 이용할까요? 거기 앞에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뭐라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거기 앞에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으로 건치면 X다 오다. X야. 토지 이용은 개발적 측면이거든. 개발적 측면. 벌써 이제 감 잡은 사람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개발이야, 관리야? 관리죠. 그러면 거기에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토지 이용은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라고. 공법. 그러면 이걸 항시탐탐 봐봐요. 토지 이동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공부 정리. 이게 무슨 정리 절차다? 직권 정리 절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권 정리 절차.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봐봐요.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소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현절. 현절이 뭐예요? 노래 무슨 연정? 그래, 봉선화 연정. 너 타치미. 톡하면 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톡 터져야 돼. 조건 반사로.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거 보면 토지 표시 결정. 요거 하면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직권이야? 직권이죠. 직권 툭치면 뭐예요? 소유자 몰라 알아? 몰라. 통지. 그러면 직권 정리하면 툭 터져야 돼.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꼭 인지하고 일 거는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이라는 거. 맨날 출제되잖아. 맨날 출제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개념을 활용해 뭐 하죠? 필지. 필지는 자,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죠. 자, 그러면 필지를 한번 잡아보죠. 자, 봐봐요.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여기는 A 토지, 여기 B 토지. 자,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필지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는 뭐 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A죠. 그러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집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4번에 가서 필지의 성립 요건. 벌써 그 옆에다 이렇게 두 개가 딱 적혀 있거든. 뭐라고요? 동일성과 연속성이네. 연속성.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 옆에다 딱 써놓고 동일성과 집안의 완성성이다. 연속성이라고 딱 자기가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면 개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의 성립 요건이네.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도 결론은 합병의 성립 요건도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자 다음에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합병의 성립 요건이 별표가 몇 개예요? 여기 3개짜리네. 작년에는 등기법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올해 지적 파트에서 또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개념은 이제 정립이 되니까 필지의 성립 요건은 즉 뭐의 성립 요건이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 자, 첫 칸으로 가서 이제 같이 공부해보죠. 자, 첫 칸 읽어봐요. 집안부여적의 동일 동그라미. 자, 소유자 동일은 앞에다가 뭐에 별표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지목 동일.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돼. 등기 여부 일치 밑에다가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소유자 동일하고 등기 여부의 일치에다가 왜 별표를 해놔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알고 이제 체크를 해야 돼.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자는 어떻게 같아 달라요? 같죠? 근데 이제 소유자는 같잖아. 그럼 필지로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상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 그러면 전부의 일부에 전부잖아. 요거는 이 전부잖아. 출발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잖아. 전부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을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번치면 권리죠. 권리. 그럼 다시 올라가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뭐만 동일하면 돼? 소유자 동일이라는 거예요. 자, 소유자에다 행강편 써놓고 그 밑에다가 자, 소유자 그래서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민법적인 내용이 가미가 돼야 되죠. 자, 전세권과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일물일건지 A거든. 그러면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 가능하죠. 자, 이건 설정이 안 돼서 합치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로 되거든. 부동산 일부의 영입권은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영입물권은 왜 그러면 합병이 가능할까요? 영입물권은 일물일건지에 없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동일이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기가 뭐예요? 기등기야. 이미 등기된 거.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동일하니까. 그죠? 자, 등기 여부가 동일하니까. 자, 여기가 미등기예요. 여기가 미등기고 미등기예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여부가 일치하죠. 그럼 이번에는 기등기하고 미등기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등기 여부가 불일치하니까. 동일하지 않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필지 성립 요건으로서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반드시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거기 맨 마지막 칸에 뭐라고 썼어?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는 거야. 등기 여부. 그래서 별표가 하나 들어간 거라고. 맨 마지막 칸에 있죠? 뭐만 일치하면 돼요?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는 거야. 여부만. 자, 이제 봐봐요. 이제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봐봐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오탈자는 그냥 이렇게만 외워둔 거야. 오탈자만 이제 봐봐요. 오탈자는 이런 거야. 이제 봐봐요. 자, 이거 오탈자인지 오탈자처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지적되어 힘야도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OX. 그럼 벌써 아까 봐봐요. 자, 지적되어 축적이 1200분의 1이거든. 임야도가 6000분의 2거든. 아까 법정 축적은 또 다 까먹은 거야. 자, 그러면 지적도는 몇 분의 1? 1200분의 1. 임야도는? 그러면 축적이 같아 달라. 그러면 축적이 다르니까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딱 사고가 딱 그 생각,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이렇게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이용을 못 해먹어요. 지금 뭐 확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서 치고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합병이 가능하다. OX. 합병이 가능하다. OX. X죠. 왜 합병? 합병은 뭐예요? 축척도 동일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축척이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활용해 먹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자, 읽어봐요. 필지, 그럼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거는 명목적으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여기는 명목적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나머지 단계를 이어야.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도 결론적으로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성, 연속성이 되는 거야. 자, 필지는 그러면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뭘까요? 양입지가 돼. 그럼 뒷장에 등져보니까 뭐가 나오겠어? 양입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양입지는 그러면 거기 첫 줄에 종된 토지 줄 거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양입지라고 그런다. 두 번째 줄. 아무리 졸려도요, 그걸 알면,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무슨 토지다?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양입지라고 그래. 그러면 첫 칸에 가서 양입지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양입지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적자야, 양자야? 양자죠. 그러면 뭐예요? 요건으로 가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에다 행강편 다 끊어요. 두 번째 칸에 가서 편의. 자, 두 번째 칸에 가서 편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두 번째 칸 있죠? 그게 바로 중심키야. 자, 1번에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거기만 딱 중심키를 잡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하면. 그러면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죠? 양입지의 제한 별표안에 놓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제가 뭐 52세예요. 52세인데 그러면 자, 74세를 양자로 들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커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 가서 1번에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거는 행강편 쳐놓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지목 전주에서 배웠으니까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가로 열고 끝에 뭐가 있어야 돼? 뭐라고 썼죠? 묘지. 요 세 개의 공통점은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거든. 대로하는 규정.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봐봐요. 여기 이제 가수원이에요. 가수원이 1000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자, 근데 여기 가수원은 60제곱미터라는 게 있네요. 근데 건축물의 부지야. 대죠. 대죠. 대라는 거야. 대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가수원이 무슨 토지야? 주된 토지. 그러면 대가 뭐예요? 종된 토지거든. 그러면 이때 종된 토지와 건축물의 부지가 대로는 규정이 있네. 그러면 이때는 가수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대로, 별필지로 남는다라는 거야.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양입지 제한 요건, 원칙은 성립 요건은 갖췄습니까? 갖췄지. 자, 봐봐요. 이게 무슨 토지? 주된 토지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단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네. 여기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라는 거야. 세 군데 건축물의 부지를 새로 한다는 규정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 자, 이번에 주된 형태의 토지의 10% 초과. 생강편 딱 써놔요. 10% 초과. 자, 10% 초과. 그 다음에 거기 330제곱미터 초과. 자, 그러면 초과야 이내야? 초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봐봐요. 자, 어떤 사람 한계가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써먹어 봐달라니까 봐봐요. 이제 뭐 활용은 애웠어. 명목적으로.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 다음에 10%를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 요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양입에 제한된다. 외웠는데 써먹지를 못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뭐, 맹목적으로 앵무새인지를 한번 보라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답이네. 답이 뭐예요? 논이죠. 몇 제곱미터야? 1000제곱미터. 답 안에 유지가 있어요. 그럼 아까 양입지의 승립 요건은 뭐예요? 자, 주된 토지의 유지가 둘러싸이잖아. 둘러싸인 증거져서, 자, 여기 이제 1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봐요. 정된 토지의 지목이 된가요? 유지인가요? 유지. 그럼 통과. 10%를 초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답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가 101이라면 어때요? 그때는 110%를 초과해서 안 해서 했어. 그러면 요 유지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뭐로 남는다? 유지로 남는다. 유지. 자, 만약에 여기 4000이에요. 그러면 4000이다. 이제 실대가 왔네요. 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정된 토지가 유지네. 통과. 10%를 초과해서 안 했어. 근데 330은 초과했죠. 이때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뭐로 남는다? 유지. 독립해서 산다라는 거야. 독립해서. 그러면 자기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 그러면 앵무새밖에 불가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자기가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외워야 되겠네. 정된 토지. 맹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첫 번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돼. 그 다음에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